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실전 테마 민법 9번째 테마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가 계약 총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계약 강론에 들어가는데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내용이 그리 많진 않고 사실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당사자가 한 명 분화되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아마 리갈 마인드를 확인하는데 좋은 문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어떤 복잡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기초가 되는 법리 하나하나를 연결하는 힘이 실력입니다. 그게 리갈 마인드고, 처음에 배울 땐 단위별로 법리를 배우게 돼요. 그럼 뒤로 갈수록 그걸 하나하나씩 모으거든요. 모았을 때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앞에 배웠던 하나하나의 요소별로 심플하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려워해요. 첫째는 기초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분설하는 거,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하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지금 계약법에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그런 거를 훈련하는 첫 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지금까지 배우신 거 양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중에 한쪽 당사자가 분화가 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분화되는 겁니다. 계약 성립과 효력, 해제에 관해서는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되고, 단 하나, 어느 한쪽에 권리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만 달리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은 권리 주장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계약에 관한 것은 계약 당사자끼리 해결하면 됩니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이에요. 교재는 108페이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예를 들어서 내 수요 토지를 남에게 판매하면서 그 매매 대금은 내가 아닌 내 친구에게 지급하는 내용. 이걸 제3자 약관이라고 하는데, 이 약관이라는 것은 계약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 약관도 하나의 계약의 내용이잖아요. 보험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에 들어있는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내 집을 팔면 대금 청구권이 생기죠. 그 권리만 내 친구한테 준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친구의 권리에 대해서만 따로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계약 성립, 효력, 해제, 이거는 계약 당사자끼리 하는 거 똑같아요. 3자가 나왔다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 109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일단 용어가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이게 계약 당사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신 계약 총론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계약에 의한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보상관계는 꼭 계약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거는 계약법대로 하면 돼요.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보상관계에 흥결이나 하자, 무효 취소, 해제, 채무불이행 이런 걸 말합니다.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성립부터 하자, 해제 모든 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상관계. 됐죠? 자, 이 대가관계. 이 대가관계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건 이 둘 사이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뭘 줘야 될 의무가 있거나 아니면 뭘 해주고 싶거나, 이 둘 관계는 대가관계입니다. 저 상대방 볼 필요 없어요. 이 둘 사이의 어떤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과 무관하며 대가관계의 존재나 하자는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둘 사이에 뭐 관계가 어떻게 되든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용어. 이 한 사람이 생겨버렸죠. 이때 이 세 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일단은 요약자, 요구하는 쪽이에요. 뭘 요구하냐면 이 상대방한테 우리가 계약한 거의 권리를 이쪽으로 주시오라고 요구를 해요. 그럼 이쪽에서 알았소, 승낙. 그래서 낙약자로 합니다. 자, 요청하는 요약자, 승낙하는 낙약자. 나도 오케이. 나 그거 가질래. 이 제3자, 오케이라고 말한 3자를 수익자라고 합니다. 권리를 얻는 걸 말하죠. 요 용어 설명은 108쪽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확인하실 게, 요 지금 법률관계는 통상의 법률관계에 플러스
요게 있죠. 제3자한테 수익을 주는 거. 요게 포함된 겁니다. 이게 제3자 약관이라고 합니다. 제3자 약관. 통상의 계약에 특약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낙약자, 너의 의무는 저 3자한테 하시오. 이 내용이 추가된 거.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처음에 이 제3자 약관이 들어가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수익 받을 사람을 추가하는 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의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처음에 계약 하나를 체결할 때 그 안에 3자 약관, 즉 수익자가 예정되어 있는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제3자는 제가 표현한 건데 누리되 관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권리는 같지만 계약 당사자는 아닌 겁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난 시간까지 배우는 채권 총론적 문제는 이 제3자하고는 무관해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수익을 받을 뿐 계약 당사자 아니므로 계약 당시에는 권리 능력,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도 돼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계약 내용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A하고 B 사이에 계약을 하면서 자, 내 집 사.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약관 돈은 C한테 줘. 그런데 C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내 뱃속에 있어. 이럴 수 있죠. 권리 능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뱃속에 있으니까.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당연히 없고 이러한 합의도 가능한 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약 당시에는 권리 능력 없어도 돼. 의사 능력 없어도 돼. 행위 능력 없어도 돼. 그러니까 현존하지 않아도 돼. 아시겠죠? 다만 수익을 받을 때 얘가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할 때 그때는 현존하고 특정돼야 되죠.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죠. 제3자는 계약 당시에 태어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X. 자, 그 다음 낙약자. 낙약자 누구예요? 상대방이죠. 승낙하는 것.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 해지할 수 없어요. 당사자만 할 수 있으니까 낙약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 안 해. 그럼 채무 불이행이 되잖아요. 그럼 C가 계약 해지하는 게 아니고 A가 계약 해지하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는 A하고 B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권리가 있는데 B가 권리 행사를 안 해요. 그럼 계약 해지는 못 합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원래 자기 권리였잖아요. 이행 안 하지만 자기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를 대신한 손해배상 청구. 이 손해배상 청구는 이 권리의 연속입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C가 처음에 가진 권리와 동일한 이 손해배상 청구는 얘가 C가 그대로 가져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C는 계약 해제든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없지만 자기한테 이미 발생한 이 권리 행사는 할 수가 있고 그 권리가 다른 걸로 변경되더라도 그것도 자신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제3자 하니까 이제 혼돈하실 수가 있는데 계약 해제에서 제3자,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무효 취소에서 제3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거기서 말하는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계약한 다음에 나중에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C가 없다고 치고 A가 계약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C한테 넘겼다. 요 C는 계약 이후에 나중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이 C는 계약 처음부터 제3자 약관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는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던 애입니다. 따라서 이 나중에 이해관계를 맺은 이 3자, 제3자를 위한 계에서 제3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예 다른 말이에요. 글자만 똑같이 아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의사표시 하자에 있어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호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그 3자는 아닙니다. 수익의 내용, 3자한테 채권을 주든 물권을 주든 뭐 일부 부담하에 권리를 부여하든 뭐 내용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익을 주면 돼요. 자, 수익의 시기 표현을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이 제3자는 A, B가 계약할 때 C를 약관에 넣을 수 있죠. 그때 제3자라고 하고 이 제3자가 언제 수익자가 되느냐? 나 수익 받을래 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수익자가 됩니다.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즉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 할 때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입니다. 이 형성권을 교재 50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교재 50페이지 8번 종류에 보시면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죠. 이걸 하나 추가해 넣으세요. 종류 중에 우리 해제권 받습니다. 하나. 나머지 이제 앞으로 보실 거예요. 여기에 제3자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이걸 종류에 하나 추가해 놓으세요.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다시 110쪽 넘어와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수익의 의사표시 하는 순간 일방의 의사표시로 바로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신부는 수익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수익자의 지위 발생. 이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수익의 내용이 확정되면 이제 이 사람의 권리는 남이 임의로 뺏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뺏기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임의로 너 내놔 이거 못합니다. 너 내놔 했을 때 내놓게 이건 가능해요. 이것도 합의니까 새로운 합의니까 그게 아니라 내놔 했을 때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생기는 순간. 따라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의 청구할 수 있어요. 자기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른 거예요. A, B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권리 의무가 교차되잖아요. A는 B에게 어떤 의무를 갖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겠죠. 소위 등 의무고 이게 얘한테는 권리죠. 그 다음에 B의 의무는 뭐냐면 매매 대금이죠. 그리고 이게 원래 A의 권리인데 요것만 이렇게 간 거죠. C로.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된 겁니다. A는 의무만 갖고 C는 권리만 갖는 거. B는 권리 의무를 갖는 거. 이게 교차되는데 한쪽 당사자가 이렇게 분신이 생긴 겁니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C는 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면 돼요. A는 자기 의무를 부담하면 되고 계약상 해제, 하자 주장 이런 거는 A를 기준으로 하면 되고 C는 권리만 받으면 되고 이 권리가 손배로 바뀌면 이 손배를 행사하면 되고 이게 이겁니다. 이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겁니다. 이거 자기 권리니까. 그리고 B의 입장에서 보면은 C가 권리 요구를 해. 할 때 B는 원래 계약상에 있던 자기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행 항변이라든지 아니면은 A한테 주장할 수 있었던 어떤 권리 하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다 주장하면서 C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C가 요구하는데 A가 소유권을 안 주니까 너한테 돈 못 주겠다. 이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글로 옮기면 어렵다는 거예요. 글로 옮기면. C가 그건 A하고 해결해. 나한테 줄 건 줘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원래 한 계약에 있던 게 분리되어 있을 뿐이니까 원래 계약상에 있던 항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낙약자는 요약자와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른 항변을 수익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게 형성권이므로 적적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교재 48페이지 한번 보고 오세요. 자, 형성권은 민법 전체를 세련되게 숲처럼 바라볼 수 있는 치트키가 되겠습니다. 황금 열쇠가 될 겁니다. 자,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채고 아니 C가 이 계약을 했는데 C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B가 야, 너 수익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최고합니다. 기간을 정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거절로 본다. 함부로 남한테 뭘 줄 순 없죠. C가 가만히 있으면 나 수익 안 받을래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하고 비슷하죠 구조가. 지금 교재 24페이지로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교재 24페이지 보면 제한능력자 상대방이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에 맞서기 위해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추인하죠. 이거하고 구조 비슷하죠. 여기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대해 독촉하는 거고 교재 24페이지는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에 맞서기 위해서 최고하는 것이고 구조는 똑같은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요겁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는 거고 교재 24페이지 제한능력자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을 정하여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객관식에 한 번씩 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 비교하시라고 나온 김에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조심하실 게
거절 간주죠. 이 부분은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추인 간주죠. 구조는 똑같아요. 추인 간주라는 건 취소권 포기라는 거고 여기서 거절은 수익의 의사표시 포기인 거고 포기라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표현이 제한능력자는 추인 간주가 되고 여기는 거절 간주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비교가 되세요. 이렇게 형성권의 상대방은 이 형성권이라는 핵폭탄에 대해서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최고권을 갖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제한능력자 상대방은 1개월 이상, 거절 간주, 추인 간주. 그리고 요거 하나, 여기 확답을 받지 못하면 돼 있죠.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경우에는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이게 다르죠. 그래서 어떤 객관식 문제는 이걸 막 섞어서 냅니다. 요 수익의 의사표시에서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거절한 걸로 본다. 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일일이 외우지 마시고 반복해서 이 기본수 해독수를 올리시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갑니다. 암기는 무조건 최소화해야 돼요. 암기하고 오래 못 가고 흔들립니다. 나중에는. 이게 그건지 오히려 흔들려요. 표 같은 거 많이 하지 마시고 암기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글로 보시고 회독수를 올려서 익숙해지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요 책 페이지가 나중에 떠오르시면 됩니다. 아까 24페이지도 떠오르고 여기도 떠오르고 하면은 머릿속에 글이 연상돼요. 근데 이걸 암기하면 그게 안 됩니다. 연상작용이 깨져요. 오히려. 표도 마찬가지고 표로 정리해 놓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근데 글로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머릿속에 잘 들어갑니다. 오래 가기도 하고. 자, 24페이지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수익의 확정.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수익자의 권리는 확정됩니다. 이게 형성권이라서 혼자서 행사하는 순간 바로 권리 발생이라는 민법의 효과가 발생하죠. 따라서 그 이후에 계약 당사자는 이를 임의로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남의 거기 때문에 이제 못 건드는 거예요. 합의 해제. 자기들끼리 합의 해제는 할 수 있어도 이 이미 생긴 이 제3자의 권리는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자기들끼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3자 건은 이 제3자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건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계약 내용에 수익자의 권리를 연동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수익자가 동의한 경우.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서에 이제 A하고 B가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제3자 약관이 있겠죠? 뭐 C에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가 A와 B가 합의 해제할 때 C의 권리도 소멸한다는 걸 만약에 넣는다면 이건 처음부터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까지 C가 동의하기 때문에 이건 가능해요. 또는 나중에 동의할 때도 가능합니다. 이건 C에게 달려있는 거고 A, B가 임의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임의 해제 말고 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한 취소, 해제 이런 건 관계없어요. 이걸로 C의 권리가 없어지는 거는 그건 원래 계약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고 이 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지도 않습니다. 자, 정리하면 일단 C가 수익자가 되면 A, B는 자기들끼리 작당해서 C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 규정으로 A, B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법정 취소나 법정 해제의 경우입니다. 그때는 C의 권리도 당연히 없어져요. 그럼 법률 규정이 와서 효과를 내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요약자의 지위. 요약자는 계약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행 청구권이 있고 이행하시오. 다만 C한테 하시오.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상의 권리 일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 해제는 이 합의 해제가 아니에요. 이건 법정 해제를 말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가능해야 돼요. A, B가 있는데 지금 요약자가 A잖아요. A. 집을 주면서
이제 돈이 갈 거 아니에요? 돈은 C로 줘라. 이럴 때 이제 요약자잖아요. 근데 집을 줬는데 B가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A는 해지해야 되잖아요. 예, 이건 법정 해지입니다. 이거는 C하고 임의로 C의 권리를 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거는 둘이서 모여서 야 우리 없던 걸로 하자. C한테 내가 저 주려고 했는데 돈 주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돼. 없던 걸 하자. 샤바샤바 해갖고 C한테 우리 합의 해제했다. 이거 안 된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법정 해제 또는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 취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취소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의사표시 하자로 인해서 법이 주는 법정 취소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 하고 문제 풀면서 정리할게요. 자, 11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느냐? 요약자 아니고 낙약자, 상대방한테 해야 돼요. 그거 나한테 주면 돼요. 108번. 수익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수익자가 됩니다.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그렇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해요. 이 해제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다 당사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낙약자는 상대방이죠. 요약자에 대한 동시행 항변권을 이유로 수익자 이행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있어요. 원래 계약 내용에 따른 효과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왜 새삼 그런 게 없어지겠습니까? 그 권리만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왜 갑자기 상대방의 지위가 낙후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해서 이렇게 물으면 이상하죠. 110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자기 권리니까. 자기 권리니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뭐 소송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다음에 이행이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같은 거니까. 소송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111번, 112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드릴게요. 자,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라고는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갑이 을한테 돈을 갚아야 돼요. 자,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병이 있습니다. 자, 갑이 갚을 돈을 병이 갚도록 한다고 해봅시다. 갑이 을한테 나 갚을 돈 있잖아. 그 병한테 받아가.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을이 동의해야 됩니다. 을이 동의 안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동의했다 치고 갑에서 병으로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해요. 채무인수로 갑은 채무가 없고 을에게 채무가 가는 거 이거를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갑이 면책되고 병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바뀌는 거 이걸 면책적 채무인수. 그럼 병존적은 아시겠죠? 갑도 채무가 있는데 병도 채무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한 명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을 입장에서는 이 병존적 채무인수는 좋겠죠. 한 명한테 받을 수 있는데 두 명한테 이제 받게 됐으니까 채무자가 둘로 늘어난 거죠. 마치 보증을 서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됐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이 병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예민해지죠. 갑보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망하는 거고 예민하죠. 자, 일단 용어를 이렇게 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 인지 여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 A, B 이 중에 A, B가 누군지 자, 갑이 A고 병이 B입니다. 자, 둘 사이에 계약을 해요. 어떤 계약을 하냐면 첫째,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할 수 있고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 사이에 계약이 부동산 매매 계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채무를 네가 가져가 이런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 대가가 뭐가 되든 될 수 있죠. 둘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하고 그러면 을이 C가 되는 거예요. 제3자. 이때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칩시다. 자, 면책적 채무인수 C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A한테 있던 것이 B한테 넘어갔을 뿐 C한테 수익이라는 건 없죠. 이건 그냥 채무자만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냥 채무자 바뀌는 거에 동의해 준 것 뿐입니다. 이건 O가 되겠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C는 이익을 받은 게 없어요. 근데 병전적 채무인수는 C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A만 채무자였는데 B도 채무자가 되니까 C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더 늘었으니까 자기가 받을 확률이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C는 A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B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병조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 반복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당사자가 하나 더 늘어나면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건데 자, 113번 제3자는 계약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죠. 권리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만 특정되면 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 해제를 하더라도 수익자의 권리를 뺏을 수 없죠. 임의로 뺏을 수 없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어느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수익자의 동의 없어도 계약 해제.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합의 해제는 당사자가 임의로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지만 이건 가능합니다. 원래 이건 가능했던 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새삼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합의 해제는 원래 있던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수익까지 발생한 다음에 새로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116.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계약이 무효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는 선이더라도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닌 겁니다.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라는 표현이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다른 의미인 거예요. 수익자라는 의미로 제3자라고 하는 거고 해제나 무효 취소에서 제3자는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로 제3자입니다. 동명이인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긴변이 있습니까? 근데 다 다르죠. 그런 거 똑같아요. 자,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권은 계약 당사자한테만 있습니다.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계약 당사자냐 아니냐 이것만 아셔도 되는 거예요. 118번은 113번하고 중복된 문제네요. 나중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수익의 의사 표시한 게 아니라 거절 간주죠. 거절 간주. 제3자 수익의 의사 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낙약자와 요약자의 합의로 제3자의 수익을 변경시킬 수 없다. 예, 없죠. 이미 수익자는 자기의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뺏을 수 없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한 문제씩은 꼭 출제되니까 한번 해놓으시면 점수 하나 얻고 가는 거예요. 여기 OX 문제 있는 정도 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지 어떤 복잡한 응용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 챙겨서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문제풀이 위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 총론까지 마쳤습니다. 계약 총론 책거리를 어떤 형태로 할까 이벤트를 좀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